푸른 대숲이 장관을 이루는 전남 담양. 일찍부터 이곳에선 벼농사를 대신해 채소 농사가 발달했는데 친환경 농법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키운 농산물로 농사가 좋아 농사꾼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다. 저희 아이들이 와서 어느 엽채류를 따서 드셔라도 안전성 있는 그런 농산물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쌈 채소를 길러내는 감동이 있는 농사꾼 김상식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23만 제곱미터의 비닐 온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아침부터 부부의 손길이 바쁘다. 이렇게 마주 앉아 채소와 함께한 지도 벌써 11년째. 부부에게 하루의 시작은 늘 이런 모습이다. 거의 맛이 물맛으로 통해요. 이 브로콜리가 나오기 전에는 케일이 최고의 영양소가 많이 있다 해서 벌레가 제일 먼저 와서 먹죠. 영양가를 알아보고. 졸업하고 처음 시작한 토목일. 천성이 순한 그가 적응하기에는 힘든 일이었다. 자연스레 부부는 시골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못했습니다. 한 8개월이 직장 생활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정말 시골로 들어와서 열심히 젊은 청춘 다 바쳐가면서 살았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막연하게 동경했던 농사일. 토마토부터 알로에까지 열심히 시작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턱없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권유로 선택한 것이 바로 유기농 쌈 채소였다. 유기농 하신 분들 말에 3년은 굶었고 우리 애들 학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학비 못 줄 준비를 하고 친환경을 하란 말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진짜 그때는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았어요. 아, 이게 망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보다도 아, 이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싱싱하게 다시 일어나서 나를 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저를 세 자리를 했어요. 그때는 참 생각하면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였어요. 비닐하우스 한쪽에 놓인 장독대들. 김상식 씨는 여느 농사와는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쌈 채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천연 액체 비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감초와 계피, 당귀 같은 한약 재료를 숙성시켜서 만든 액비는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을 법도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도 항상 직접 만들어 쓰고 있었다. 이렇게 손수 만들어 쓰는 천연 액비가 쌈 채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있다. 식물의 영양소를 저희들이 천연 재료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는 것이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다 해서 유기재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식물에 대한 영양소는 어디에서 찾아주든 간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흡수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농장 안의 모든 농자재는 그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다. 온실에 뿌리는 흙은 물론이고 직접 가꾼 종묘와 땅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 갈아주는 퇴비까지. 영양가 높은 쌈 채소를 재배하려는 그의 노력은 끝이 없다. 그의 부지런한 천성이 농사를 통해 빛을 발하는 것이다. 40% 정도는 절감을 제가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 비해서. 네, 그것은 내 노력의 점이죠. 내 노력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농사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천 제곱미터에서 시작해 이제는 59만 제곱미터로 성장한 30개의 온실에서는 상추, 케일, 신선초와 같은 20여 종의 쌈 채소가 자라고 있다.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김상식 씨와 함께 일해온 할머니들. 쌈 채소는 쌈을 싸먹기 편하게끔 크기가 일정하고 모양도 가지런해야 상품의 가치가 있어 모든 채소는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고 있다. 수작업이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 돈 먹고 사 먹어야 되는데,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데 좋은 상품 이렇게 사 드셔야 또 우리 농산물 인지도도 올라가고, 뭐 말로 막 국내산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상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할머니들도 그거 다 인지하고 작업을 하고 계세요. 쌈 채소는 한 번 수확하고 나면 여름에는 이틀, 겨울엔 5일 후면 다시 잎을 따낼 수 있다. 그거는 그냥 사진 찍으면 돼.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져 그만큼 판로가 어려워졌지만 김상식 씨 부부에겐 여느 농장과는 다른 특별한 판매 방법이 있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서가지고 참 하우스가 너무 좋아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게 유통이고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걸 드렸던 건 아니고, 한번 먹어보라며 이것저것 싸서 들려보냈던 것이 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그렇게 부부의 쌈 채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농장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험도 하고 무료 시식도 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자신의 농산물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방문은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제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는 남한테 얼굴을 못 내밀죠. 내 얼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것도 보셨지만 상품을 저희는 지금 배송을 해드리는 것이지 농산물을 배송한다는 생각은 안 씁니다. 이렇게 길러서 수확한 쌈 채소는 하루 평균 150상자 정도. 김상식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유기농 채소 브랜드로 광주 시내 생협과 학교, 40여 곳의 음식점에 쌈 채소를 공급하며 연 매출 12억 원을 올리고 있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다른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친환경 농산물이 인기를 얻고 슬로우 푸드가 이야기되면서 현대인의 채소 소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쌈 채소 시장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김상식 씨의 쌈 채소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기농 채소에 대한 그 애착은 굉장히 깊게 감명을 받았고요. 알차고 대단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쌈을 뜯어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게 키운 김상식 씨의 채소들. 쑥갓, 케일, 치커리와 같이 제각각의 독특한 맛을 내는 채소를 한꺼번에 먹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을 농가의 대부분이 시설 채소 농사를 짓는 황금리. 채소의 특성상 소규모 농가로는 연중 안정된 양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김상식 씨는 초기에 면 농가를 한데로 모아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했는데 재배 작목과 환경이 다른 농가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이게 안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부터 이렇게 설득하는데 약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렸었고요.
지금 그는 새로운 연합체를 구상하고 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나눠진 장목반을 하나로 묶어 마을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된 판로를 개척해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당장의 목표라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 찾아오는 마을을 만드는 것은 그가 꿈꾸는 더 큰 목표다. 열심히 노력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김사장 사장을 얻는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농사의 기본인 부지런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유기농 쌈채소를 기르는 김상식 씨와 같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운 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소박한 욕심을 갖고 있는 농사꾼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농업의 희망은 보일 것이다.